그랜저 하이브리드 영상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작년 누적 판매량 24,568대를 기록하며 니로를 제치고 국산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죠. 그랜저 전체 판매량 중에서도 21%를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2.4 모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차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소음이나 주행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도 없으면서 준대형 세단의 넉넉한 크기와 공간, 그리고 16.2kg라는 합리적인 연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출고까지 아직도 2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타보면 의외로 쾌적한 주행 느낌과 정숙함에 놀라는 분들이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랜저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때 바뀌는 점과 사기 전 알아야 될 유의점, 저번 니로 영상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그랜저 모델에 비해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 바뀌는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휠이 있겠죠.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휠만 장착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연비가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휠이 커지면 주행시 노면 소음과 승차감 등에서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18인치 정도는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휠 중에서는 그랜저의 휠 디자인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델의 하이브리드 휠들이 친환경 혹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 비해 그랜저의 휠은 그런 느낌도 훨씬 덜하고 음영과 입체감을 통해 멀리서 보면 그나마 일반 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클러스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RPM 게이지가 없고 그 자리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동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도어 트림이 있겠죠. 그랜저 가솔린의 경우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 옵션을 넣으면 도어 트림에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이와 달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 옵션을 넣으면 도어 트림에 코르크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코르크 가니쉬 같은 경우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별을 줌과 동시에 친환경 차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르크 트림의 고급감에 대해서 말이 조금 있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도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심지어 스웨이드 내장재나 나파 가죽 시트 같은 실내 고급화 옵션과 묶여있다는 측면에서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코르크 도어 트림을 봤는데 이게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된 것인지 소재 개선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기 전 몇 가지 유의점을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트렁크 공간이 좁아집니다. 배터리를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넣어서 트렁크 공간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일반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던데. 네, 이전 세대인 HG 하이브리드의 경우 LPG 차량 가스통 있는 자리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위치했었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넣어서 트렁크 용량을 개선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16리터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가솔린 모델에 비해 트렁크 바닥이 좀 높아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렁크는 426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집니다. IG 가솔린 모델의 경우 515리터라고 하죠. 차이가 꽤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이 중요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으로 브레이크 이질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초반에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작동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때 발생하는 저항을 이용해 제동을 하죠.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더 밟았을 때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제동 시스템으로 인해 브레이크 이질감이 조금 있어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량의 숙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 장점이 있죠. 회생 제동 시스템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적어요. 수명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월등히 깁니다. 그리고 정차 중 엔진 소음 문제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평상시에 시동을 걸어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차 중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죠. 주행 중 엔진 시동 부분이나 방음에도 꽤 신경을 써서 전반적인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꽤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 유일하게 소음이 거슬리는 순간이 있긴 합니다. 배터리가 없을 경우 충전을 위해 정차 중에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이 있죠. 뭐 그래봤자 몇 분 돌다 꺼지고 배터리가 없을 때 가끔씩 켜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소음이 약간 거슬립니다. 진동도 조금 있죠. 재밌는 것이 주행 중에 엔진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부 소음에 어느 정도 상쇄되어서 그런지 정말 거슬린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정차 중에 엔진 구동은 좀 거슬립니다. 원래 거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켜져서 그런 것도 있고 정차 시 엔진 구동 상황에서는 충전을 위해 RPM이 좀 높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차 중 엔진 구동 상황에서는 조금 거슬립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빼놓고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타 모델 대비 전반적인 상황에서 더 정숙합니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영상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 없겠죠. 이전 니로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고속 주행보다 시내 주행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고속 주행 시 연비가 안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시 연비도 좋아요. 특히나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고속 주행도 염두한 세팅이기 때문에 과속을 심하게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고속 주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LPG 차량이라든지 디젤차 같은 다른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차량도 연비가 잘 나온다는 것이 문제겠죠. 거기에 LPG나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유가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합니다. 시내 주행 상황에서야 아무리 유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연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 시내 주행 상황에서도 연비가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행 비용 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를 넣는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LPG나 디젤 차량과의 비교 우위 측면에서 볼 때 시내 주행 대비 장점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차의 비싼 차값을 감안해 보면 고속 주행 위주의 운전자의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디젤이나 LPG 차량도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의 경우 디젤 모델이 단종되었죠. 그리고 API 모델도 3.0 엔진이다 보니 주행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크게 잘 나온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주행 비용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비가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즘 현대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인데 실주행 시 평균 연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배터리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주행 성향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히 몇 년 전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들만 해도 운전 방법에 따라서 실연비가 복합연비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인연비에 훨씬 못 미치는, 심지어 가솔린 차량과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들과 비교하셨던 분들도 많죠. 개인적으로 현대의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성상 모터가 구동 중인 경우에는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사실 HG에서 IG로 넘어오면서 세팅이나 배터리 용량의 개선은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죠. 제 예상으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염두하고 설계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는 시기, 즉 이번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나 그랜저의 경우 빠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연비도 그렇고 운전 성향에 따른 연비 차이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그랜저 IG의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실연비가 잘 나옵니다. 1세대 전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할 때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연비의 평균치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랜저 IG의 경우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라면 굳이 연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복합 연비에 가까운 꽤나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다음으로 시내 주행의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시내 주행 시 다른 내연기관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좀 다른 장점을 말해볼까 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에 비교해서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혼합된 형태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중저속 구간에서 동급 차량 대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내 주행 시에 전기차들의 특유의 스르륵 밀어주는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처음 타는 사람은 고급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정숙하면서도 꽤나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상황에서의 EV 모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정차 시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에 공회전 소음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GDI보다 소음 진동 측면에서 유리한 MPI 엔진이 탑재됩니다. 거기에 주행 중 엔진 개입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방음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해요. 또한 전 트림에 걸쳐 17인치 휠이 들어가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러한 점들이 합쳐지면서 시내 주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승차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디젤이나 LPG 차량과 비교했을 때 연비를 얻으면서 주행에 있어 크게 잃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종종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굼뜨다는 말도 있죠. 일단 그랜저 2.4 모델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에코 모드가 아니라면 중저속 구간이나 순간 가속 상황 등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로 무게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배터리 잔량이 거의 떨어졌거나 고속주행 상황, 훗발은 어쩔 수 없이 약하겠죠. 그리고 그랜저 3.0 모델과 비교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시작 가격은 제쳐두고 일단 같은 프리미엄 트림 가격끼리
비교해 보더라도 2.4 모델은 물론 3.0 모델의 가격보다 비쌉니다. 여기에 취등록세 할인을 감안해도 실 2.4 모델보다는 3.0 가격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2.4 모델과는 달리 6기통에 266마력 31.4토크의 그랜저 3.0 모델과 비교한다면 주행시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네요. 결국 2.4에서 올라갈 때 정숙성이나 편안한 주행, 좋은 연비를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다기통의 여유로움과 편안한 출력을 원하신다면 3.0으로 가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네, 조만간 그랜저 하이브리드 두 번째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경제성 비교 분석과 트림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